안녕하세요. 마음 우체국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갑니다. 작년 초 새학기 시작할 때만 해도 집중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과제를 잊어버리는 등의 실수가 잦아요. 공부에는 자신이 있었고 나름 성적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10분 이상 의자에 앉아서 자습하지 못하고 자습할 때마다 TV를 틀어놓아야 20분 정도 버팁니다. 수업 시간에도 딴 생각이 나서 수업 내용도 들어오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책이나 영상을 보면 집중도는 높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저 ADHD 아닌가요? 이런 주의력 결핍이 모두 다 ADHD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ADHD는 원래 어린 시절부터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발생했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을 더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집중력이라는 것이 잘 자고 잘 먹고 또 여러 가지 정서적 감정에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다른 원인을 먼저 배제하는 게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집중이 떨어지지 않은데 어떤 과도한 완벽주의적 성향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기가 집중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원래 ADHD라는 건 어떻게 보면 증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딱 수치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증상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보는 모습, 학교에서 보는 모습, 그리고 내가 관찰하는 모습 이런 종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벽적인 성향으로 하나만 실수해도 내가 계속 실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세한 상담과 또 이전의 과거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낮은 가능성으로는 실제로 ADHD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ADHD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 능력이 뛰어나서 공부하는데 무리가 없었는데 이제 학업량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그리고 학업이 올라가면은 좀 더 요구하는 능력들이 더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ADHD 성향이 늦게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의해야 될 건 집중력의 정의인 것 같습니다. 집중력이라는 건 좋아하는 걸 계속하는 건 집중력이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라는 건 얼마나 싫어하는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냐가 오히려 집중력에 가깝다고 하고요. 예를 들어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이 하루 종일 게임만 한다면 오히려 그건 집중력이 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ADHD 성향을 가진 혹은 ADHD로 진단받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하루 종일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싫어하는 공부나 아니면 싫어하는 과목은 하지 않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거나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의 성적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ADHD는 신경 발달 과정에서 완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DHD는 전두엽 기능이 점점 발달하고 주의력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발달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ADHD로 진단받은 환자들의 30%는 청소년기에 호전이 된다고 하고 성인이 되면 50%가 증상의 호전을 경험하고 완치에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역으로 말하면 청소년기엔 70%가 증상이 남아있고 성인의 경우에도 증상이 남아있는 분들이 50%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ADHD로 진단받았던 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주의력 결핍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상 기능의 저하나 그리고 직장 생활의 문제점 이런 주의력 결핍과 충동성, 과잉 행동으로 인한 문제점이 없는지를 꼭 확인하고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치료를 받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ADHD 치료에서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서 성인과 소아의 치료 반응률에는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조금 더 정서적인 다른 정신질환을 동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동시에 좀 치료해야 될 것 같고 소아 ADHD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문제나 또 수능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점이 어렵다, 쉽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소아 ADHD 같은 경우에는 부모 역할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 교육이 꼭 치료로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인 ADHD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되면서 사회적 역할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어린 시절보다 더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창 시절에는 학교를 가고 숙제를 하고 다른 나머지 것들은 부모님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잘 이겨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이 많은데 주의력 결핍으로 인해서 그걸 다 하기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용한 ADHD가 많기 때문에 진단이 학창 시절에는 잘 되지 않다가 성이 되면 양육 문제나 여러 가지 직장 생활, 복합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력 결핍으로 인한 증상이 더 현저하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ADHD의 세 가지 증상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충동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가장 잘 드러나는 건 과잉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단이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의력 결핍이라는 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가장 오래 지속되는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진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이 되면 ADHD 증상은 변하게 되는데 주의력 결핍은 부족한 경우에 성인이라도 계속 부족한 상태, 주의력 결핍이 떨어진 상태로 지속되게 됩니다. 하지만 충동성과 과잉 행동은 청소년기를 지나고 성인이 되면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과잉 행동의 주된 특징은 한 곳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해서 수업에 집중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그 과잉 행동의 표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다리를 계속 떤다든지 아니면 펜을 계속 돌린다든지 아니면 종이를 계속 찢는다든지 어떻게 보면 표현형은 작아졌지만 과잉 행동은 계속 지속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충동성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는 충동적으로 화를 내거나 표현이 됐다면 성인이 된 경우에는 속으로 이렇게 감정이 크게 올라오는 걸로 변해서 크게 표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주의력 결핍이 지속되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세한 평가가 필요하고 과잉 행동이 없다고 해서 ADHD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